목매하다 이렇게 반발하던 이재명 지사가 경찰 고발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당의 공식적 요청이 있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의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경찰 이런다. 무지몽매한 논리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사건을 조작했다. 고발장 보안 중이고 내일 수사경찰 지휘라인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랬던 이 지사가 오늘 민주당에서 고발 말라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고발장 제출 안 했지만 비상식적 수사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고발장 제출 30분 전에 철회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찰에서는 수사 공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여당 유력 주자 공공기관 마찰이 옳지 않다 뭐 이런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나가니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 중이에요. 이거는 조금 상승 중인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을 고발하면서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발행 수사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정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도정을 파악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당한 압박, 언론 플레이, 망신주기 수사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유현철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당한 압박, 언론 플레이, 망신주기 수사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죠, 차재원 교수님. 네,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맥락을 이해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다분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담긴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답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왜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철을 했느냐? 네. 저는 사이다의 김빼기라고 써봤습니다. 사이다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좀 시원시원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사이다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있다가 예. 최근에 다시 자신과 관련된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또 아주 강한 톤으로 아주 지금 그 말을 막 내지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이게 지금 사이다가 스스로 김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약간 이 뚜껑을 약간 살짝 열면서 김을 네. 스스로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난번 그 경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반란군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신의 혁명군인데 왜 우리 편끼리 같은 편끼리 총 쏘느냐. 그러지 마라. 그 뒤에 있을 정치적 이 자신의 음해 세력들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경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경찰이 무엇보다도 권력의 동향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경찰에 대한 경고도 보냈던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 향후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살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고발하려고 하니까 결국 본인이 지금 야당 소속 야당의 그 경기도지사가 아니거든요. 여당의 경기도지사로서 검경과 이렇게 맞부딪히는 장면이 상당히 상당히 자신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법당과 부딪힐 경우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개심죄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도 자신이 이 수사와 관련된 자신의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됐다. 거기에 성과는 거뒀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김을 살짝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부터는 이재명 지사 안 다루게 될까요, 정태근은요? 계속 이렇게 다룰 것 같은데요? 하죠. 그래요? 뭐가 예. 또 남았어요? 지금 저는 이재명 지사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자기가 네. 변호사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네.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경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센 발언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정치를 대략 한 1988년부터 있었던 정치 사건들을 대부분 보는데 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정치인이 네.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을 처음 봅니다.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예, 예. 처음 보는.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발하지 왜 변호사 시켜서 백정덕 씨 변호사 통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무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부선 씨도 직접 고소는 안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게 뭔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변호인임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 단순하게 검찰이 지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검에서 지휘를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는 예를 들면 여당은 기소를 안 하고 야당은 기소를 하게 되면 편파 시비가 붙기 때문에 네. 적어도 경찰에서 조사할 단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라 네. 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변호사를 한 이재명 지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찰을 상대로 해서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네. 뭔가 계속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아. 정부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도대체 촛불 정부의 경찰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예. 정치적 뭔가 메시지를 아주 이상하게 전하고 보내고 있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다가 저렇게 하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존중해야죠. 예.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뭐 예, 양 박사가 제가 하시든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전 기사를 보면서 당의 공식 요청이라는 말이 맞아요? 당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이제 이 기사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 그 백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상 당의 공식 요청이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기본적인 논평이나 네. 그다음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그 발언을 통한 입장이 네. 당론이거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데 네. 실제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애매해요. 추측만 이 사람 했어요. 이름만 나오고. 예,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 그건 안 아니라고 계속 그러면 나왔죠. 이하영 분할을 했느냐? 예, 예, 예. 안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의 비서실장이 예. 부지사한테 전화를 했느냐?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실제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철회의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자, 경찰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얻었다고 이재명 지사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당에서 일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봤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핵심은 그거죠. 부당한 압박, 망신 주기, 언론 플레이 이 세 영역에 있어서 박근혜, 이명박 경찰보다도 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네. 또 하나는 여론에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조작이다라고 하는 여론에 어필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도 저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네. 이 정보를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론에는 충분히 어필했고 검찰에도 충분히 어필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물러설 줄 아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물러서는 이유가 선당 후사라는 당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또 일정하게 갖춰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 있어서는 게임 오버? 예, 울고 싶을 끝났어요? 때 뺨 때려줬다 누군가 전화를 했었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게 게임 오버예요? 법적으로? 전혀 아니고요. 지금 뭐 세 가지 지금 분당서가
혐의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그렇죠. 이건 수사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저는 이게 미리 검찰하고 혐의니까. 다 협의해서 이게 지휘를 받으며 수사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검찰에서 바로 세 가지 다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의 현 심정은요. 네. 저는 이게 한자로 하면 오히려 불감청 고소건. 고소건. 예, 예. 우리 이게 본인도요. 예, 예.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경찰을 고발한 자체가 명분도 없고 네. 실리도 없고 네. 따라서 이게 청와대나 당이나 본인한테 전부 이게 백해무익한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행위라는 거 알아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경찰 고발하면 경찰이 처벌되겠어요? 네. 경찰이 검찰하고 지하에 협의하에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고소해봤자 경찰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실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명분을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지사는 뭐 촛불 정권의 경찰이 왜 이렇게 고소인과 유착돼서 오히려 잘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촛불 정권의 경찰은 태극기 부대만 수사해야 됩니까? 촛불 정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모두 이게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게 수사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을 고소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서 어차피 이게 취하하고 싶은데 근데 당에서 요청해 주니까 대성대로 수용하면서 명분을 갖춰서 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감청 고소원으로 보는 거예요. 정근환 교수. 참 그 불감증 고소원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써보니까 앞에 제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걸 그 한자로 불감증 고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네. 폼은 서변이 내고 네. 컨셉은 제가 던지고 이런 관계거든요 이게. 예, 예. 이런 거는 뭐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앵커가 네. 딱딱 지적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네, 네. 그 역할을 좀 그 기대합니다. 예. 앵커 똑바로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치밀하게 계산돼 있다는 것도 좀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저는 좀 오히려 이 취하한 거 자체는 네. 저는 잘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 더 이상의 대립각을 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점도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법정에서 예, 이걸 예.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시끄럽게. 고소고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예, 예. 당신이 해온 말하고도 틀려요. 예, 예. 왜? 좀 처지가 곤란하다 싶을 때는 13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과로 승부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지금은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놔두고 예, 예. 본인은 정말 경기도지사로서 예. 1300만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예. 뭔가 성과를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예.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처럼 뭐 틈만 나면 고소고발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늦었지만 저는 좀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고 예. 또 특히 저는 이 대목에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경찰 내 일부 뭐 비상식적 수사 행태란 말을 썼잖아요. 네. 저는 딱 기억나는 게요. 이재명 지사 지난번에 압수수색할 때 신체 압수수색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이상하게 야릇한 것을 사실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평상시에 별로 못 들어본 압수수색이에요. 그좀 낯설었어요. 그거. 사실 뭐 휴대폰 압수수색도 아니고 예. 그런 걸 보면 경찰의 행태 또한 예. 저는 사실은 좀 이재명 지사 지적 자체가 예. 온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공권력을 상대로 한 고발 취소는 취소는 잘한 거다. 온당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고영식 교수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아니라 취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예. 여론에 어필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 적어도 경기지사 그게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그리고 유력한 대권 후보가 네. 공권력을 저렇게 불신하고 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은 공권력을 존중을 해야죠. 아니, 경찰에 대해서 일부가 문제가 어떤 있죠, 사람이 일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민간인이든 사건 조작했다, 무지몽매하다, 비상식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잘못된 경찰은 처음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재명 지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공권력을 저렇게 무시를 하고 불신을 한다면은 어떤 국민이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가 뭐 무슨 재판거래에 있다고 사법부도 다 불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런 쪽에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공권력대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가서 당부당을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행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만한 행태입니다. 예, 예. 오만한 행태예요. 뭐 어쨌든 개인 그렇기 의견은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예, 예. 저런 조금 분이 더, 계속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갖고, 예, 예. 경찰을 예. 고발했을 경우 국민들이 예. 저분을 단순히 그냥 경기지사로 보겠습니까? 예, 예. 집권 세력으로 볼 걸 틀림없는 거고 얼마나 오만하지 않은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은, 권력과 대립을 하는구나 이런 예. 우려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권 쪽에서도 뭐 민주당 쪽에서도 자제를 요청한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치고 빠지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식 있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어디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 막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아까 냉정한 이 얘기 판단을 해야 나왔지만 된다. 예. 개념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 다음에 네. 선거에서 좀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심판이 안 돼요. 다 또 삼선 사선 되어 와요. 예. 양 박사같이 정치하시는 분 저렇게 정치 열심히 하시는 분 네? 계속 원외에 계시네. 누구요? 아니,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시려는 분은 원외에 계신다고. 그거 모르죠. 저 해봐야 알죠, 뭐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양문석 박사 앵커의 대응은 괜찮았나요? 그냥 넘어가면 예,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 주변을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저나 참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것도